자, 38번. 등비수열이야. 얘가 등비수열이면 얘기하고 싶은 게 얘도 뭐게?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얘도 뭐게?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얘도 뭐게? 얘도 등비수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 다 그냥 공식 처리해가지고 하면 돼. 첫째 항과 공비만 찾아가지고 공식 처리하면 돼요. 다 따로 계산이 된다는 거야. 맞죠? 그리고 보면 알겠죠? 이 값 찾아라는 거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공비는 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계산하면 돼. 엄밀하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너 계산할 때, 그러니까 설마 이거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겠지? 근데 이건 한꺼번에 계산해야 돼. 왜? 공비가 똑같거든. 사실 이거 자체도 등비수열이야. 왜? 공비가 똑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얘 첫째 항 뭐야?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A1. 얘 첫째 항 뭐야? 1 집어넣으면 A2. 1 집어넣으면 뭐야? A1의 제곱. 공비는 뭐야? 너 두 칸씩 건너뛰지? 공비 R의 제곱이야. 너 공비 뭐야? 너 R의 제곱이야. 너 공비 뭐야? R의 제곱이야.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너 첫째 항은 A1 빼기 A2고 공비가 R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빼기한 놈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풀진 않아. 그렇게 풀면 계산은 편해. 근데 그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 넌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1부터 무한대까지 A2n 빼기 1 빼기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2n. 왜 너 등비수열? 등비급수 아니야. 공식 1 빼기 R의 제곱분의 첫째 항 A1 빼기 공비 1 빼기 R의 제곱분의 첫째 항 A2 그렇게 되겠죠? 이꼴 5이다. 너 1 빼기 R의 제곱분의 첫째 항 A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너가 15이다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 2개 A1R 문자 2개 A와 R을 충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희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분수 있고 R의 제곱 올리고 하면 차수가 높아지잖아. 연립방정식인데 차수가 뭐 2차 이상 되면 식이 여러 개 나오고 이러잖아. 그래서 조작을 좀 잘해야 됩니다. 조작을 잘할 때는 이것도 해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구하는 것도 미리 한번 해보는 거라. 얘 뭐 구하면 되냐면 1 빼기 R분의 A 구하면 돼. 맞죠? 우리는 A 값, R 값 같이 따로따로 구할 게 아니라 이것만 구해도 돼. 이 생각으로 가는 거라. 그래서 자, 이 친구부터 묻습니다. 이거 AR로 쓰면 되겠죠? AR로. 그래서 공통인수를 묶어내면 1 빼기 R제곱 A 1 빼기 R제곱 A1 묶어지겠네. 1 빼기 R제곱 A1 묶어지고 너 그러면 1 남고 여기는 R 남겠네. 빼기 R 이꼴 5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얘는 묶을 것도 없네. A1의 제곱 1 빼기 R제곱 이꼴 15 우리가 구하는 거 뭐야? 1 빼기 R분의 A 이거 구하는 거야. 어쨌든 A 제곱을 여기 A1 이렇게 쓰면 공통된 게 보이지? 공통된 게 보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A1을 여기로 내리면 A1을 이렇게 내려서 요걸 쑥 집어넣어 보는 거라. 그러면 A1분의 15 1-R 이걸 오라 볼을 여기로 내리고 얘를 올리고 얘를 내리면 5분의 15 1 빼기 R A1 맞잖아. 그래서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굳이 A 값 R 값 따로 구하지 말고 얘를 구해야 되면 이 한꺼번에 처리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얘를 다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 이게 보이면
땡스 얼라. 땡스 얼라. 이렇게 딱 되겠죠. 안 땡스 얼라나. 어쨌든, 사실, 연립 방정식인데 차수가 되게 높으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조금 너희가 시계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쉽지 않다. 항상 쉽지 않지, 그래. 할 때 40번. 40번 한 번만 보면 급수가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문제를 내가 풀겠다는 게 아니라 급수가 함수라는 거야. 저번에 얘기했죠? 함수로 보여? 이 함수야. 어떤 함수인데, 이 함수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코사인 제곱 x지. 공비가 코사인 제곱 x인 거야. 이거 공비예요. 근데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사이야. 가면 코사인 x는 0에서부터 1 사이야, 이거. 맞죠? 그러니까 양변 제곱에도 이 부동항이 안 바뀌니까 코사인 제곱 x가 0에서 1 사이야. 이 공비가 0에서 1 사이인 거야. 그래서 등비급수. 코사인 제곱 계속 곱해지잖아? 이 등비급수가 수렴해요. 자,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 1 빼기 코사인 제곱 x. 이 공비야, 이거. 이 함수인 거야. 너는 1 빼기 코사인 제곱분의 1. 한마디로 이 사인 제곱이지. 사인 제곱 x분의 1이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급수가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이꼴 3분의 4 해가지고 푸는 건데 그냥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급수가 함수도 된다라는 거. 사실 그래서 급수가 함수 개념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은 함수를 탄생시킬 수 있다라는 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요 정도 맛보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급수로 함수를 만들 때 어렵게 안 나와. 얘도 함수인데 어렵게 나오지 않아. 등비급수로밖에 안 만들어. 그래서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43번. 등비수열이거든. 모든 양수인 식 한 개 있지, 식 두 개 있지. 그럼 A 값, R 값 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산이 복잡해서 상문제다라는 겁니다. A는 A와 R만 구하면 되는데 식이 두 개 있으니까 A 값, R 값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자, 너 그냥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 AR의 제곱 더하기 AR 빼기 A는 0. 자, 모든 항이 양수니까 A도 양수지. 양변에 A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R 값이 나와요. R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R 값이 더럽게 나오기 때문에 상문제인 것 같아. R 값이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5 요렇게 됩니다. 근데 모든 항이 양수다. 요것 때문에 R은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 5를 선택해서 요게 공비다. 공비가 얘다. 라는 걸 하나 찾고, 자, 공비가 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너는 1 빼기 공비 2분의 루트 5 빼기 1 첫째 항 이꼴 2 더하기 루트 5 이렇게 된다 라는 겁니다. 요거 복잡한 계산을 하자 라는 겁니다. 분자분모 2 곱해주면 2 빼기 플러스 되네?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5 2 분자분모의 2를 곱해줘서 해준 겁니다. 2 더하기 루트 5 얘를 위로하는 것보다 얘 위로 올리는 게 낫겠네. 2a는 3 마이너스 루트 5랑 2 플러스 루트 5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6 마이너스 5 1 나오고 플러스 루트 5네. 그래서 a 값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나온다 라는 겁니다. 열심히 계산했어요. 자, A2는 A 곱하기 R이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와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요거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너는 4분의 합차지 4분의 4 1 나온다 라는 겁니다. 이 상문제인데 그냥 등비수열이면 두 개 주면 A 값 R 값 구할 수 있는데 계산을 복잡하게 줬다. 그밖에 없습니다. 자, 44번 할 차례네요. 미안합니다. 44번 갈게요. 자, 급수인데
수렴하도록 라고 했죠? 그러면 등비급수입니다. 맞죠?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되겠죠? 근데 얘는 첫째 항이랑 공비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첫째 항은 0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공비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요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변이 무게야. 그럼 좌변도 무게여야 하죠. 우변이 무게인데 좌변이 키면 어떻게 돼? 7km 크다? 작다? 6cm 이상하잖아. 맞아야 돼. 그래서 중간에가 로그면 양쪽 끝에도 로그여야 한다는 거야. 로그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을 더합니다. 2 로그 2의 x제곱 3을 더하면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를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고 로그 2의 x제곱 그리고 로그 2의 16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로그 2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면 4 x제곱 16 이 관계도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된다라는 거겠죠. 증가함수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4 x제곱 16 우리는 x만 남기고 싶잖아. 맞죠? 다 양수니까 또 어떤 함수를 이용해 보면 됩니까?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까? fx는 루트 x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f4 fx제곱 f16 이거에도 부등호 방향 유지된다고. 왜? 증가함수니까. 맞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 루트를 씌운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루트 4 루트 x제곱 루트 16 이렇게 풀어도 돼. 너 풀고 연립부등식 풀어도 되는데 뭐 증가함수가 보이면 바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되잖아. 얘 뭐야? 2 얘 뭐야? 4 자, 루트 x제곱 어떻게 돼? 기억나나? Do you 기억나? 루트 안에 a가 있으면 제곱이 있으면 절대값 a가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절대값 x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수인데 2와 4 사이에 있으면 x는 얼마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 돼. 하다 보니까 증가함수 하나 이용했어. 이 연립부등식 안 풀고 선생님 루트 x라는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x를 찾아내었다라는 거겠죠. 됩니까? 예.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파이팅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 얘기 했나? 이제 보면, 급수가 함수예요. 이거 다 계산하면 다 함수로 나와요. 급수가 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고, 이제 49번? Do you 49번? 이거는 뭐 첫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이지.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는 것은 필요충분 조건으로 원래는 첫째 항이 0이다.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인데 첫째 항이랑 공비랑 똑같으니까 얘는 뭐냐면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게 이제 수렴한다.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수렴한다?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과연 수렴하는 급수는 어떤 것인가 찾아보아라 라는 거겠죠.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은 등비급수예요. 하지만 5번은 서로 다른 등비급수가 두 개가 더해져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서로 1, 2, 3, 4랑 5번은 본질적으로 좀 다른 겁니다. 1, 2, 3, 4는 뭐? 공비를 체크해보면 돼. 자, 1번 공비 어떻게 돼요? 공비 어떻게 돼? R의 세제곱이죠? 얘는 공비 어떻게 돼? 4분의 R 빼기 1이죠? 얘는 공비 어떻게 돼? 3분의 R 더하기 1이지? 얘는 공비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R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뭐? 부등식 성질을 이용할래? 아니, 이제 함수 이용해보자고, 함수. 자, 1번 풀 때는 어떤 함수 이용합니까? x세제곱. 얘도 뭐다? 증가함수거든. 그래서 이 관계가 있을 때
그대로 F에 넣어도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야. F-1. F, 이제 R로 해야겠죠? R 집어넣고 F1. 이렇게 집어넣어도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계산하면 R의 세제곱, 계산하면 1. 그래서 이 공비의 범위는 뭐냐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야. 그래서 너는 수렴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겠죠. 자, 2번 풉니다. 2번 풀 때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이용한 거라. 어떤 함수? 4분의 x 빼기 1 함수. 얘도 증가함수인 거라. 얘도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똑같이 f-1, fr, f1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r 집어넣으면 4분의 r 빼기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빵.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0 사이니까 얘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맞죠? 그래서 얘도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3번은 fx를 어떻게? 3분의 x 더하기 1 얘라 해도 증가함수라 라는 거겠지. 그래서 똑같이 f-1, fr, f1 이렇게 해도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라는 거겠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빵, r 집어넣으면 3분의 r 더하기 1 공비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3분의 2. 여전히 너도 마이너스에서 1 사이니까 너도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죠. 4번 칸이 모자라네. 4번 fx가 어떻게 정해보는데 어떤 함수를 이용하면 되냐? 2분의 x 빼기 1 얘가 증가함수인 거라. 이 정도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3번이나 했으니까. 자, f-1, fr, f1 이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r 집어넣으면 2분의 r 빼기 1이라는 공비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부등호 방향 이렇게 되겠지. 자,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보장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r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마이너스 r의 n제곱 해서 급수 두 개 더해져 있네? 각각 봐야 돼, 각각. 일단 얘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거는 이미 조건에서 나와 있죠? 자,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면 양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이용해도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하는 게 훨씬 낫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r이라는 공비도 뭐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그래서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래서 각각이 수렴하면 합한 놈도 수렴. 그래서 수렴한다.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 2, 3, 4번은 함수를 이용했지만 5번은 각각 수렴함을 보여서 합한 놈이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49번 됐고 이제 파이팅 하다가 그래 너희 파이팅하고 이제 아까 하려고 했던 등비수열. 두 개의 등비수열이 나오니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A에는 A1 곱하기 공비 R1의 n-1제곱이라고 정의하고 B에는 첫째 항 B1 공비 R2 n-1 요렇게 첫째 항 A1 첫째 항 B1 공비 R1 공비 R2 요렇게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욱 너와 너가 모두 수렴한다는 것은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 근데 첫째 항이 0이면 사실 얘 거의 수렴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째 항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선생님 첫째 항 일단 무시하고 갈게요. 예. 선생님 첫째 항 그다음에 이거지. 첫째 항 뭐야? A1, B1 이꼴 0. 얘 첫째 항 뭐야? 얘 보면 분모가 0은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뭐야? B1 얘는 0이 아니거든. A1 얘가 0이면 첫째 항이 0이잖아. 첫째 항이 0이면 자동으로 얘도 0이라고. 그래서 이건 고려 안 한다.
공비만 열심히 신경 쓰자라는 겁니다. 자, 너 공비 어떻게 돼요? 공비. R1 곱하기 R2가 공비겠죠? 자, 너 공비 어떻게 돼요? R2분의 R1. 얘가 공비입니다. 맞죠? 자,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라는 겁니다. R1 곱하기 R2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너의 공비도 뭐 R2분의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걸 가지고 뭐를 찾으면 되냐면 얘의 공비 뭐야? R1. R1이 과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얘를 이용해서 에이, 이 두 개 곱하면 되잖아. 이 두 개 곱하면 되지. 이 두 개 곱하면 R1의 제곱이 나오거든. R1의 제곱. R1의 제곱이 나오고, 그러면 가장 작을 때는,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면 1 이하가 나와요. 맞죠? 이거는 루트 씌우면 안 돼. 왜 루트 못 씌워? 음수에 루트 씌우면 안 되잖아. 루트 씌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너를 풀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풀면, 앞에 놈은 모든 실수. 네, 왜냐,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니까. 제곱인데, 어떻게. 그리고, R1의 제곱, 이거 풀면은,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연립하면, R1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기 때문에, R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수렴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기억번 했습니다. 자, 기억이 맞았으면 왠지 니은은 틀린 거. 뭐, 그건 오버한 거고. 자.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하면, 저거는 그건가? 안 되겠네. 원래, 맞다 생각하고 좀 해보다가, 뭔가 안 되는 것 같네? 거짓이겠네? 이런 삐를 받아야 돼. 하지만 선생님은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니은 발레를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떤 발레를 들까? 가장 강력한 발레. A1은 첫째 항이 0인 놈. 첫째 항이 0인 등비수열. 이걸 드는 거라. B에는 1로 둬도 이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가정 만족해요. 얘 항상 0이야. 얘 1로 수렴해. 가정 만족해. 근데 얘를 계속 더하는 거잖아. 발산해. 그래서 얘가 발레인 거라, 발레.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다. 이제 디귿번. 자, 제가 수렴하면 얘도 첫째 항이 0이란 소리는 A1이 0이고 B1이 0이란 건데 그거는 고려 안 할게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디귿번. R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또 마이너스 1에서 R2가 세제곱이 1 사이다. 이걸 이용해서 제가 성립하는지를 보여라 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나? 설마 요거 연립부등식 풀고 이거 두 개 풀면 이 R1의 범위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돼? 어떤 함수를 이용하자? fx는 세제곱근 x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세제곱근 x. 얘도 증가함수야.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얘 x세제곱의 역함수거든? y는 x세제곱이라면 세제곱근 x는 역함수니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y는 세제곱근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1 f R1 집어넣고 R1의 세제곱 집어넣는 거네. R1의 세제곱. 그 다음에 F1 집어넣으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대로 마이너스 1, 너는 R1, 너는 1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이게 성립하면 R1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이것도 할까? 요것도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너 똑같이 F-1 그다 F-R2의 세제곱 집어넣고 F1 집어넣으면 똑같이 마이너스 1, R2가 1보다 크다니까 너 수렴, 너 마이너스 1에서 1 수렴? 무슨 소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수렴하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이거 수렴. R2가 마이너스 1 사이니까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 얘도 수렴한다. 각각이 수렴하니까 더해도 수렴. 디귿은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주의. 학생들 중에 이렇게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봤어요. 마이너스 1. 선생님이 함수를 가르쳐 줬으니까, 나 이제 함수를 이용해서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을 씌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들이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에서, 이거 해주면 되겠네. 라고 하면, 얘는 수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안 이상해? 이 유리수잖아? 3분의 1 유리수 인정? 이 음수잖아? 이렇게 하면 이상해져. 예를 들어서 이거 안 이상해? 이상해 안 이상해? 왜 이상해? 음수를 적어서. 그럼 얘 뭔데? 쌤 무슨 소리? 잘 봐봐. 이거 세제곱 해보자. 세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2제. 노 마이너스 2 아니에요. 마이너스 2 아니라니까. 얘 6분의 2라고 써도 되겠지? 이렇게 될까 아이가? 그러면 너는 제곱을 먼저 쓰고 제곱을 쓰고 6분의 3 이렇게 쓰는 거라. 그럼 너 4야 4. 4고 너는 2분의 1이야. 그럼 뭐야? 2야. 대박. 뭐냐면 얘는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적는 순간 너는 실수가 아닌 놈을 적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세제곱근 x는 되지만 3분의 1제곱은 얘가 음수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나나? 이제 정리해보자. a의 x제곱, 얘를 미치라고 부르자. 얘를 지수라고 부르자. 지수 입장에서 밑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이걸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수 밑 얘가 그러면 x일 거고 x 딱딱 얘는 밑이 a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지수가 자연수다라고 하면 자연수 y라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 실수 전체. 이 실수 전체야. 근데 A의 범위가, 지수의 범위가 정수라고 주는 순간 실수 전체 하면 안 돼. 0을 빼야 돼. A는 0이 아닌 실수야.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유리수 범위로 넘어가는 순간 봤잖아. 음수는 집어넣으면 이상해져. 그래서 얘는 뭐냐면 양수여야 해. 그리고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수여야 해.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증명할 때 A의 X제곱 그릴 때 우리 항상 지수함수 왜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지. 음수가 되면 실수가 아니야. 못 그려.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고. A가 1인 거를 버리는 거는 얘는 1대1 대응을 못 만들기 때문에 버리는 거야. 이렇게. 왜? 지수함수는 1대1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자연수일 때 실수가 되니까 R의 N제곱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이 R이 실수여도 되는 거야. 얘는 자연수잖아. 그래서 실수여도 되는 겁니다. 너희 R의 N제곱 했는데 R이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지. 근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X제곱, 얘가 실수였다면 이 R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실수일 때는 그렇게 못 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이건 보장이 돼. 왜? 자연수니까. 실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데 유리수부터는 너 음수인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 어떻게 푸는데요? 이렇게 풀어야지. 마이너스 1에
세제곱근 x 했을 때 우리 음수는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거 알아요? 음수는 밖으로 튀어나가서 양수를 만든 다음에 양수일 때는 지수법칙으로 3분의 1 제곱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1이니까 뭐 좀 이상하네. 2라고 적어놓자. 2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지수법칙 써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원 얘기 조금 했습니다. 수렴한다. 자, 요것도 제일 마지막에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할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은 56번 풀겠습니다. 딱 봐도 AN이 합을 준 게 아니야. 일반항이 보이지? 얘가 일반항 아이가? 얘가 일반항이야. 그래서 나는 얘를 정의할 거야, XN. 이 문제는 어떻게 준 거냐면,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이 2N-1. XN의 합을 준 거야, XN의 합을. 그럼 우리 기억나지? XN의 합을 줬을 때는 XN 구할 수 있는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XN은 요거에서 2의 n제곱 빼기 1에서 빼기 n-1제곱 요걸 빼는 거죠. 근데 이때는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n이 1일 때는 어떻게 돼? 그대로 1을 집어넣는 거지. 1을 집어넣으면 1 탁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거는 했잖아. 요 공식 기억나지? AN 공식. 이거는 이 공식이잖아. Sn 빼기 Sn-1 n이 2 이상일 때 n이 1일 때는 S1이 그대로 된다 라는 거였잖아. 이거를 이용한 겁니다.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2n제곱 빼기 2n-1 그대로 2n-1제곱이 있네. 그리고 xn은 내가 정의한 거잖아 사실. 그래서 돌아와야 돼. 4의 n제곱 곱하기 a는 2의 n-1제곱 n이 n이 2 이상일 때 너 1, n이 1일 때 딱 이렇게 되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1 집어넣어도 1 되잖아. 그래서 이거 합쳐서 적어도 됩니다. 합쳐서 적어서 4의 n제곱 곱하기 a는 합쳐서 2의 n-1제곱 적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적어주면 an이 보이지? an은 4의 n제곱분에 2의 n-1제곱 이렇게 해서 an을 찾았다라는 거겠죠. 슉! 이제 답만 내면 되겠죠. 급수. 사실 저 급수도 그러니까 2의 n제곱 빼기 1 an 쟤를 이쁘게 바꿔라 이런 말입니다.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1제곱 an 얘 지수법칙으로 이쁘게 바꿔봐.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이거 그대로 날아가네? 4의 n제곱 한 거를 묶어서 이렇게 되겠네. 얘 분자랑 분모랑 그대로 날아가잖아. 아빠에서 이렇게 안 했었는데 바로 보였네. 너는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너는 공식으로 첫째 항이 4분의 1이고 공비도 4분의 1이니까 4를 곱해주면 3분의 1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도형. 사실 이 유형은 원리만 이해하면 개코입니다. 개코도 아니다. 개코도 아니다 하면 너 이해하나? 별거 아니다라는 거지. 자, 이런 문제 풀 때 두 가지만 내가 얘기하고 갈게. 두 가지만. 이런 문제를 내가 줬다 해볼게. n단계에서 이동하는 규칙을 준 거라. n단계에서 x축으로 2분의 1의 n제곱
이동. 시작은 원점. 원점에서. 원점 출발. 원점 출발하고 N단계에서는 X축으로 2분의 1만큼 이동하는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뭐 이렇게 할까? 원점에서부터 자 1단계에서 어떻게 이동하는 겁니까? 2분의 1만큼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점 좌표가 어떻게 돼?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단계에서는 어떻게 돼? 4분의 1만큼 이동하겠지. 인정돼? 그럼 이 점 좌표는 어떻게 적어야 돼? 계산하지 마.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되겠죠. 그럼 이제 3단계에서는 어떻게 돼? 8분의 1만큼 이동하겠지. 그래서 너는 어떻게 돼? 이 점 좌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단계를 계속 끝까지 무한번 반복하면 어떻게 돼? 그 점의 위치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무한번 반복하니까 점점점 하겠지. 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렇게 좌표가 이동하는 거는 사실 급수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급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급수 문제다라는 겁니다. 급수 문제. X좌표를 찾아봐 라고 하는 것은 급수를 계산해. 이 문제예요. X좌표를 찾아봐? 급수를 계산해. 두 번째 하고 싶은 거. 이것만 가지고는 힘들어. 왜?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BN. 너희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어떻게 계산하지? 선생님 장난치십니까? AN끼리 계산하고요. BN끼리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게 핵심입니다. AN끼리 계산하고 BN끼리는 BN끼리 계산하는 겁니다. 급수 계산할 때도. 자, 가겠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야. 저 좌표 찾아라는 거는 급수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할 때 선생님이 절대 착하게 저렇게 X의 원점 출발 N단계에서 X축으로 2분의 1의 N 제곱만큼 이동 저렇게 순전하게 주지 않는다는 거지. 막 꺾이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는 AN끼리 더하고 B는 BN끼리 더해야 된다.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갑시다. 쟤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1만큼 위로 쭉 올라가잖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쭉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야. 얘가 AN이야. 그 다음에 또 다시 볼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내려가다가 왼쪽 오른쪽 다시 이렇게 쭉 여기 쭉 이렇게 다시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슉. 그래서 뭐 지어보면 오른쪽으로 가는 이 하살표 얘가 BN이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 이 네 번밖에 A, B, C, D 4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요렇게 가다가 핵심은 너야. 요렇게 가는 거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이건 거야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왼쪽으로 가는 이 화살표가 중요한 거야. 얘가 CN인 거야. 요렇게 갔다가 잠깐만 어디로? 내가 못 배틀은 봐봐 이거. 이거 빠뜨렸지? 이렇게 갔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아래로 가는 요게 이제 핵심인 거라. AN, BN, CN, DN 다 더하면 급수 계산하면 좌표가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라. 계산 어렵지 않아요. 해볼까? 이 길이 뭐야? 1이라고 나와있죠? 1. 그 다음에 3분의 2씩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꺾일 때마다 3분의 2배, 또 3분의 2배, 3분의 2배씩 된다는 거야. 그래서 너 3분의 2배 길이가 되고, 이 길이가 또 3분의 2배 되고, 또 길이가 3분의 2배 되고, 3분의 2배 되니까 이 길이는 뭐냐면, 이 1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3분의 2의 4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3분의 2의 4제곱. 그래서 너는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이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3분의 2의 4제곱 L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힘내. 그래서 너 이 급수 그냥 다 더하라면 첫째 항 L이 1이거든. 1이고 공비가 뭐냐면 3분의 2의 4제곱. 이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는 뭔데? 얘가 1이었으니까 이 두 번째 여기는 첫째 항이 1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첫째 항이야. 맞죠? 3분의 2배 됐잖아. 첫째 항이 3분의 2야. 그리고 다시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이고 세 번 꺾이고 네 번 꺾이니까 공비는 똑같이 3분의 2 4제곱이에요. 그래서 너는 3분의 2 해주고 1 빼기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야. 얘는 그러면 1이지 3분의 2배 되고 3분의 2배 되고 3분의 2배 되니까 3제곱 되겠네. 맞죠? 그래서 너는 첫째 항이 1 3분의 2 3분의 2의 제곱 여기 3분의 2의 세제곱. 그래서 너는 3분의 2의 세제곱이 첫째 항이고 공비는 똑같겠네. 3분의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내가 순서를 잘못했는데 얘가 3분의 2의 첫째 항이 제곱이겠네. 3분의 2의 제곱 1 빼기 3분의 2의 4제곱. 그래서 얘 계산할 때 공비가 다 똑같으니까 분모는 통분해서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핵심 X좌표 움직임은 너를 가지고 X좌표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너는 앞으로 가자, 너는 뒤로 가자. 빼게 해줘야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Y좌표. Y좌표는 요 올라가는 이 Y좌표. 너 Y좌표, 너 Y좌표. 이게 Y좌표야. 하는데 여기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자. 그러니까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좌표는 X좌표는 와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노. 1 빼기 3분의 2의 4제곱 3분의 2에서 빼기 얘니까 빼기 3분의 2의 세제곱. 요게 X좌표고 Y좌표는 1 빼기 3분의 2의 4제곱에 1 빼기 너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딱 된다라는 거겠죠. 자, 81, 81을 곱합니다. 분자분모에 81, 81을 곱하면 너는 81 빼기 16 이렇게 될 것이고 81을 곱하니까 27 곱하기 2 하면 54 이렇게 될 것이고 81 곱하면 3 남고 8 곱하기 3 24 이렇게 딱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너는 그럼 똑같이 81분의 16 이렇게 있고 81을 곱하면 81 빼기 81을 곱하면 9 되네. 9 곱하기 4 36 요게 이제 좌표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5 7 65분의 약분 또 되겠네. 30 65분의 30 5로 약분하면 13분의 10 13분의 6 봐봐요. 13분의 6 이렇게 될 것이고 너 65분의 또 약분되는 거 아닌가? 그래 5 7 45 13분의 9 요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를 찾아라고 하면 너 급수 계산해야 되는 거네. A는 An끼리 B는 Bn끼리 계산하는 거네.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거 마지막 문제로 해야겠네. 자, 이제 상문제. 애들이 이거 어려워 했던 애들이 있던데 이것도 똑같아. 개코야 개코. 이거는 이제 개코다 아니다. 개코다. 계속 개코 하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얘들아 힘들지? 아이고. 이 한 문제만 풀고 쉽게 한 문제만 풀고 자 60번 가겠습니다. 자, 저 문제를 풀 때는 또 이렇게 해야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위로 쑥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위로 쑥 가고. 아, 이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가다가, 대각선 밑으로 쑥 가다가, 대각선 밑으로 쑥 가다가, 대각선 밑으로 쑥 가고. 요렇게, 너랑, 또, 가다가, 대각선 밑으로 쑥 가다가, 대각선 밑으로 가다가, 이렇게, 요렇게 세 개로 분리하면 된다는 거야. 자, 갑니다. 너 또, 이 길이 1이라고 돼 있죠? 이 길이 1이라고 돼 있습니다. 1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한 번 이동할 때마다 4분의 3배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분의 3배. 그러면, 4분의 3배 되고, 4분의 3배 되고, 4분의 3배, 4분의 3의 세제곱배 되겠네.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1이고, 1 빼기 4분의 3의 공비가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내려가는 건데 대각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 Y좌표를 찾아라고 되어 있죠? 얘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봐야겠네. 요런 모양인데, 요렇게 내려가는데, 보면, 30도예요, 30도. 딱 이렇게 수선의 발, 직각상하게 만들어 보면, 얘 30도예요. 30도. 직각이야. 그러면 이 길이가 L이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이 길이 2분의 L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첫째 항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진정하게 내려가는 것은 Y좌표는 2분의 L만큼 내려가요. 2분의 L만큼.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이 길이는 4분의 3. 4분의 3인데 실제로 내려가는 건 4분의 3만큼 내려가는 게 아니라 8분의 3만큼 내려갑니다. 이게 4분의 3이면 너는 8분의 3만큼 내려가니까 8분의 3 공비는 똑같겠지. 4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너도 여전히 30도야. 요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은 사실은 요게 L이라면 너도 똑같이 2분의 1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 4분의 3이야? 이 길이는 뭐야? 4분의 3의 제곱이지? 실제로는 이거 16분의 9지? 16분의 9? 32분의 9만큼 내려간다는 거야. 이거의 절반을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너는 1 빼기 4분의 3의 세제곱이고 32분의 9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올라가는 거야. 더하기. 얘는 내려가는 거야. 빼기. 얘도 내려가는 거야. 빼기. 이렇게 해주면 Y좌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64를 곱하자. 64를 곱합니다. 그럼 64 빼기 27. 이렇게 64 곱해주고, 64를 곱해주면 8, 3, 24. 64를 곱해주면 이렇게 탁 되겠네요. 그래서 7, 5 하면 37, 40, 22. 이렇게 탁 Y좌표가 이렇게 나온다. 너 급수 계산해야 돼. 그런데 상식적으로 A는 An끼리, B는 Bn끼리, C는 Cn끼리 급수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이거를 발견했어요. 답지 보면 더하기 빼기 더하기 왔다 갔다 돼 있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열심히 해보세요. 네. 어떤 문제 해볼래 하면, 선생님 이 문제 해보려고 그냥. 63번. 63번도 이제 한번 해보자. 이거를 만나는 점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프 그리고 싶잖아. 그래프 그리고 싶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문제가 뭐냐면 얘인 거라, 얘.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 짝수일 때는 그냥 X로 나오잖아. 그래서 얘를 좀 그리기가 애매하거든? 그래서 환상적인 아이디어가 뭐겠어? 방금 얘기했잖아.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누면 돼요. 그거 한 개랑, 또 우리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릴 줄 알겠지?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이꼴 A 2라고 할까? 이거 어떻게 그려요? 자, 선생님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줄게요. 1사분면이야. 이 식이 어떻게 돼? X도 양수, Y도 양수자. 1사분면에서는 X 더하기 Y 플러스
오늘 시작이 안 좋네. y는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4,3면 해보자. 4,3면에서는 x는 양수, y는 음수니까 x 빼기 y는 2. 이렇게 써지겠죠? 이 방정식이. 또 이 방정식이 2, 3면에서는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y 이꼴 2 쓸 수 있겠죠? 3, 3면은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절대값 없어질 때 마이너스 붙이고 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얘를 그릴 때는 2,0, 0,2, 2, 2를 찍어, 2, 2를 찍어, 2 찍고 이렇게 탁 그리면 되는 거야. 자, 얘를 기본으로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 도형의 대칭이도 기억나나? 도형의 방정식에서 y 대신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x축 대칭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넣어져 있어요. 그럼 뭐야? y축 대칭이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요래 그려진다. 그리고 너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 있지? y축 대칭 똑같이 시켜서 다이아몬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로 보이죠? 순간 누가 비웃어가지고 내 눈에만 다이아몬드로 보이나 싶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제 제를 할 때 나는 2n 짝수 자연수잖아. 자연수면 2n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되잖아. 2n을 집어넣는 거야. 어디? 2n을 집어넣어. 뭐? 2n을 집어넣어. 2n을 대입하는 거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똑같이 다이아몬드는 그려지는데 지수법칙. 자, 2n이면 9분의 1의 n제곱 인정? 9분의 1의 n제곱 9분의 1의 n제곱 9분의 1의 n제곱 되고 얘 2n이면 1이잖아. x. 그래서 x인 거야. x. y는 x 해서 이 점이 a, 2n, 이 점이 b, 2n 이렇게 딱 되겠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우리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어떤? a, 2n, b, 2n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1대1대 루트인 거 알죠? 얘 이거 아니 똑같잖아. 직각이 링면 삼각형이니까 1대1 요것도 1 여기도 마이너스 9분의 1의 n제곱이니까 9분의 1의 n제곱 9분의 1의 n제곱 너희 길이는 루트 2배 뭐? 루트 2배 그래서 루트 2배 해주고 9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2n-1 대입 홀수를 대입한다는 소리입니다. 홀수를 대입하면 2n-를 여기 대입해 2n-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뒤집어지면 3배 되고 9분의 1의 n제곱 이게 2n-1을 대입한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데 3 곱하기 9분의 1의 n제곱 뭐? 3 곱하기 9분의 1의 n제곱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랑 자 2n-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y는 마이너스 x고 이 점이 a 2n-1 점이 될 거고 점 b가 2n-1 되니까 최종적으로 a 2n-1 b 2n-1 이 선분의 길이는 이거 1대1대 루트 2 이 길이지 이 길이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2배 해주면 되겠네. 루트 2배 해주고 3 곱하기 9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저 급수 구하랬지?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상식이라는 거야. 1부터 무한대까지 a, 2n, b, 2n 짝수 번째 선분 다 더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a, 2n-1, b, 2n-1 홀수 번창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그래프가 깔끔하게 그려지니까 좀 잘 나오겠죠? 해서 너 얘는 등비급수야. 이거를 1부터 무한대 첫째야 9분의 루트 2 공비 9분의 1 플러스 첫째야 3루트 2 9분의 1 3루트 2 9분의 1 공비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9 곱해주면 너 8 8분의
루트 2. 99 곱해주면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4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문제거든? 얘 뭐 어떻게 그릴 수 있는데, 애들이 겹쳐서 그래요. 겹쳐서 그래요. 뭐 이렇게 겹쳐서 그래요. 겹쳐서 그리고 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홀수항, 짝수항 다르게 그려지면, 2n 대입해서 너를 구해보고, 2n-를 대입해서 너를 구해보고,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되죠? 넘어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아직도 안 나와. 왜 이래. 갈 길이 너무 머네. 우리 큰일 났다, 진짜. 언제 하이라이트가 나오노? 이거 다음이야. 얘 푸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규칙을 보면 C1 이제 X축, Y축 접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외접하도록 X축, Y축 접하면서 외접하도록 C2 그리잖아. 근데 저게 CN도 마찬가지고 CN-1도 똑같이 그려지거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시작. 잘 그려질라나 모르겠다. 마음에 안 드네. 이게 CN이라고 하자. CN이라 합시다. 그럼 CN-는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CN-는 좀 마음에 든다. CN-1이라는 원인 거라. 되겠죠? 자, 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반지름이죠. 반지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의 반지름을 Rn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Rn-1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할 때 너희 접하면 뭐 해야 되는지 아나? 거의 이거는 신앙처럼 은퇴교회 신앙 접하면 수직. 그렇지. 접하면 수선의 말. 접하면 수직. 접하면 수직. 접하면 수직. 접하면 수직. 접하면 수직. 이거 해줘야 된다고, 이거. 또 접하는 게 또 있잖아, 여기. 접하면 수직. 접하면 수직.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이 2개가 보여요. 정사각형이 2개가 보인다고. 그리고 외접하면 항상 쓰는 게 뭔지 알아요? 외접하면 2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2개의 합과 같다. 이거를 반드시 써야 된다. 2점 사이의 거리, 중심의 2점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2개의 합과 같다. 그러면 반지름 2개가 뭐지? Rn 더하기 R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됐을 때 이제 뭔가가 보여야 돼. 정사각형이 2개잖아? 정사각형이 2개? 정사각형이 2개야? 검은색 잘 나올라나? 요만큼의 길이가 보이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 뭐야? Rn에서 Rn 더하기를 빼면 되지. 또 Rn에서 Rn 더하기 1을 빼주면 되는 거라. 마찬가지야. 정사각형이니까 이 길이도 Rn에서 Rn 더하기를 빼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1대 루트 2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야. 빨간색은 쓸 일이 없네. Rn 더하기 Rn 더하기 1 이꼴 루트 2배 해주면 똑같아진다라는 거지. Rn 빼기 Rn 더하기 1. 이 가장 중요한 요거를 뽑아내는 게 핵심이다. 요게 가장 핵심이다.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Rn은 Rn끼리, Rn 더하기 1은 Rn 더하기 1끼리. 그래서 Rn 넘어가면 Rn으로 묶어주면 1 남고 빼기 루트 2 이렇게 될 것이고, 얘 넘어가면 반대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R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아빠들이랑 할 때 어쨌든 마이너스 마음에 안 드네. 자, 이제 Rn 더하기 1 이런 조작해줍니다. 왜요? 한번 봐봐.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Rn 하면 이거 기억나나? 이거 무슨 형태야? 얘가 공비야. 이렇게 적으면 좀 보이지?
이거 등비수해라, 이거. 아, 땡스 올라. 진짜 놀라운 건 앞 시간에 들이 틀렸는데, 또 틀렸네. 요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형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Rn이 등비수라는 걸 눈치채야 됩니다. Rn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래서 Rn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Rn은 첫째 항 R1 어디 있어? 2.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좀 못생겼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게 Rn인 거라. Rn 찾으면 끝났어요. ln은 어떻게 생겼는데? ln은 2파이 곱하기 Rn. ln이 뭔데요, 선생님? 저기 있네, 둘레의 길이. 그래서 이거는 2파이 빼주면 되잖아. 끝난 거예요. 그냥 얘만 이쁘게만 바꾸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상식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없애야겠죠? 루트 2 빼기 1. 이제 유리화 해주는 거라. 유리화 해주면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곱하니까 분모는 1 되고, 분자는 이거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3 마이너스 2 루트 2. 요게 공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비를 다시 이쁘게 적으면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ln. 얘는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요거 이제 그러면 2파이 곱해주고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2파이 곱해주면 4파이네. 4파이 곱하기 3 마이너스 2 루트 2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등비급수니까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4파이 공비 3 마이너스 2 루트 2 가로 닫고 요게 이제 답이다 라는 거겠죠. 되죠? 네. 그래서 계산까지 해보자, 깔끔하게. 마이너스 2. 왜 2 루트 2? 2 루트 2 마이너스 2 4파이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루트 2 빼기 1 2파이 이렇게 될 것이고, 유리화 시키면 루트 2 더하기 2를 곱해주니까 2 루트 2 더하기 2 가로 열고 파이. 요게 최종적인 둘레의 길이 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어차피 C1, C2나 저거나 N단계에서 똑같아요. N단계도 이렇게 되고 Cn 더하기는 이렇게 돼. 그럼 가장 핵심은 뭐냐? 접하물수지. 왜 접할 때 어떻게 쓴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두 개의 합과 같다. 그걸 쓰고 나면, 이 정사각형 두 개랑 어떻게 연결할까 하면,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도 없이 나오거든? 분명히 너희가 접해봤을 거야. 안 접해봤으면 지금 처음 접하는 걸 거야. 앞으로 너희 N번 접할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관계식을 뽑아내면, 어째저째 해서 Rn을 구해낼 수 있다. 이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이거는, 다른 학생이 제안한 건데, 아주 괜찮은 방법이에요. 선생님, ln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 지름 아닙니까? 얘가 Rn, 이 지름이죠, 이거. 이거 지름이죠, 2Rn. 지름 인정, 빨리 인정이래라. 지름 인정? 지름 인정. 그러면, 이게 C1의 지름이죠. C2의 지름이 있을 거고, 그러면 지름 다 더하면 이 직선 아닙니까? 지름을 전부 다 더하면 이 직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너 2 루트 2. 너 원래 2. 답은, 요거 두 개 더하는 게 지름 다 더하는 거야. 2 더하기 2 루트 2. 요거 해주고, 이게 지름이고, 마지막에 파이 더해주면, 답입니다. 이렇게 딱 되겠죠. 되나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얘 지름인데, 지름을 모조리 다 더하라. 거기에 파이 붙여라. 이거 아이가.
그러니까 지름을 다 더하면 저 직선 쫙 되는 거라. 저 빨간색 직선. 그래서 저 빨간색 직선이 2 더하기 2루트인 거라. 거기다가 파이 붙이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런 깔쌈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풀이죠. 네. 시간이 단축되고 아주 좋은 풀이였어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뭐냐면 도형의 활용. 뭐냐면 이런 거. 도형이 넓이 가지고 등비급수 만드는 거. 선생님 뭐예요? 또